대장동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거 뭐 별로 조회는 안 나오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끝없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자, NC 김택진이 한국 최고의 게임 재벌, 온라인 재벌인 김택진이가 화천 대유의 전주격인 인물에게 123억을 빌려주고 이자만 60억을 받았다. 그래서 화천 대유의 투자사인 MSBT, 거기고 박중훈이도 여기 빌려줬고 박중훈 빌딩에 회사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죠. 여기에 김택진이가 거액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택진이의 부인으로 유명한 윤송이 있죠. NC소프트 사장이 2011년부터 19년까지 이 MSBT의 대주주로 있었다는 겁니다. 김택진이는 2010년 11년쯤 부동산 투자회사 저스트R에 123억 한 6천만 원쯤을 대여했고, 저스트R의 대표 김모 씨가 화천 대유에 131억을 투자해 400억의 수익을 올린 MSBT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상으로 실소유주다, 이런 MSBT의 실소유주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모 씨라는 여자의 배우자인 이모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MSBT의 대표를 맡았고, 그리고 뉴스원이 보도했는데 MSBT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모회사격인 크로체 코리아라는 것이 이 김 씨의 관할 아래 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화천 대유에 투자 400억 수익을 올린 MSBT의 실소유주는 결국 대장동 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SBT와 크로체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모 씨 역시 저스트R에서 지배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서로 회사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있고 김택진이한테 돈을 빌렸는데, 자, 저스트R은 김택진이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3년간 49억을 상환했지만 그 뒤부터 18년까지는 갚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년에 갑자기 43억을 추가로 상환했어요. 그리고 최초 6%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기에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22억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2019년까지는 이자 한 푼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저스트R이 김택진이한테 갚아야 할 돈이요, 장기 차입금만 원금이 31억 5천, 미지급 이자만 42억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73억 정도가 있는데, 자,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NC소프트 측도 김택진이 저스트R에 투자한 것이 맞다,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진의 투자금은 저스트R이 서울 강동에 시행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데 사용됐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스트R이 화천 대유에 투자한 MSBT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에 더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직접 돈까지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저스트R은 2012년에 대장동 토지를 담보로 잡고 남욱에게 25억을 대여했어요. 그리고 저스트R의 대표 김 씨와 그 남편이 대장동 관계자들하고 매우 긴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택진의 부인이 윤송이가 대주주로서 저스트R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저스트R 지분 74%를 7억에 매입했으나 경영에는 관계하지 않았고 손실만 발생해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K에 이어서 박중훈 그리고 김택진까지도 지금 여기에 연루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동에 이 주도해온 자들이 그야말로 발이 넓어가지고 한간의 전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대부분 연결되어서 돈을 끄집어 넣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가, 다른 뭔가가 좀 더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좀 더 있으면 또 나올 거라 이래 봅니다. 자, 성남 도계공에 윤정수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남 도계공의 세 번째 사장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1일날 성남 도계공에 지금 대장동 사건이 배임이라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죠. 그럼 언론에서는 뒤늦게서 뭐 사장이 시효를 한다 이렇게 치부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과 관련해서는 성남 도계공이 1일날 유동규가 배임이 분명하다라고 이 민간 사업자가 1793억 규모의 배임 범죄 공범이라고 액수까지 정해서 발표했어요. 자, 검찰은 배임액을 651억으로 해가지고 자 5,903억의 배당 이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택지 분양가를 조작했다라고 계산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651억으로 확 줄여줬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화천대유가 1,500만원 이상의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이라고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를 속였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가를 말하겠죠. 화천대유는 1,200만원대에 싸게 사왔고 나머지 회사들은 1,900만원대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평균가를 1,4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액수가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거예요. 평균가를 1,500만원으로 계산하면 4,898억이 나오는데 성남의 뜰이 계산한 택지 가치 3,595억과 1,303억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의 뜰이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결국은 651억을 더 받았어야 된다. 요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진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은 5,903억인데 검찰은 택지 판매가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액수를 조정해서 1,303억의 지금 이익을 남겼는데 거기서 성남시가 651억을 가져갔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상적으로 땅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땅값을 줄여 계산해서 1,303억의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반을 651억을 공사가 가져가야 된다고 배임액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배임액 계산 방식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삭제 의혹은 성남시까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유동규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간의 문제로 마무리 지으려면 택지 분양가 조작에서 배임이 발생했다. 이것까지는 성남시가 모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는 성남시가 도계공에서 몰랐다고 할 수 없지만은 택지 분양가 문제는 성남의 뜰과 그리고 3인방 간에 주고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여기서 뺄 수 있다. 이런 장난을 지금 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윤정수 사장이 대장동 배임 보고서를 지난 1일날 낮에 12시 8분경에 A4 용지 15장 분량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되도록 이걸 갖다가 이 공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띄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3년 임기가 6일, 즉 토요일 날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다른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거예요. 자, 윤정수 사장은 서울시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은수미가 2018년 11월 7일 3대 공사 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하가 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고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가지고 2달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법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연속적으로 흑자 경영 달성을 한 공적이 징계 의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승소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임됐다가 복귀를 하고 곧 임기가 끝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면서 지금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사장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라는 이 내용이 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관수 조항 삭제는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 업무상 배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이재명은 도계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 사람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고, 윤 사장은 말 안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1일날 9시에 성남시에 윤 사장 명의로 된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가 법률자문 의견서가 첨부된 채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는 법률자문 의견서가 첨부된 채 발송이 됐고 성남시에 11시 21분에 접수됐고 40분 뒤인 낮 12시 4분에 공사에 공개 신중해라고 금고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이 오후 1시 10분에 접수됐는데 그 사이 성남시가 공개 신중할 거라는 공문을 보낸 4분 뒤에 대장동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공개한 후 2시경에 대장동 자체 조사를 해온 TF팀 회의를 주관하면서 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향후 TF단은 기획본부장 사장 직대 체제로 진행될 건데 실무선에선 진행이 더딜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장도 대단히 여러 가지로 쌓인 게 많아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배임이액이 1793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유동규를 651억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성남 도계공은 지금 이런 내용을 다 뒤집는 보고서를 사장이 물러나면서 일방적으로 형식적 절차만 밟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라는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유동규와 화천대유를 공동정범이라고 했고 이번 사건은 도계공의 대표자 유동규 직대가 또 그의 담당 직원들이 다 업무상 배임 행위에 상대측 민간 사업자 측이 이런 행위를 적극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태로 적극 가담하는 방식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발사업 2팀장과 전략사업팀장의 수익보장 관련 발언이 있었고 1,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적시한 공모 지침서 내용에 비춰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게 성남 도계공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남 도계공의 팀장들이 수익보장 관련 발언을 한 것과 또 그것이 1, 2차 이익 배분만 있고 더 이상의 이익 배분이 요구가 없다라고 말한 이런 공모 지침서 내용이 다 배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까 아니면 확정 이익을 거부할까라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추가 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여기 담겨 있죠. 또 사업 협약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추가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사업 협약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묵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도계공은 초과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해 공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해 업무상의 배임죄가 성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 내에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을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발표될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명백하게 공사가 의도적으로 최대 간부와 직원들이 가담해서 이런 걸 했다라는 배임 행위는 결국 자신의 배임 행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반발하며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하고 음수미 성남시와 윤정수 도계공 사장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해임 건의 때문에 금방 그만둘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100% 초과 이익을 다 못 벗은 게 배임이라고 하는데 100% 다 뺐으면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겠냐 할 이유가 없지. 상식선에서 판단해라.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해졌지요. 자, 민주당의 화천대유 TF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도계공 발표를 언급하며 일부 직원과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내기 위해 관여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없다라고 책임 가능성을 차단한 거예요.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의 눈이 먼 민간 사업자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있지만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재명은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관수 조항 미채택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